비판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사가 제 보고서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 문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는 즉각 반응을 부추기고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 40대, 50대가 되어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분노 조절 실패, 관계의 반복된 파열, 끄없는 자책, 이것들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미성숙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8가지 특징 중 단 3개만 해당되어도 당신의 삶은 평생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상대의 비판조차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결정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흑백 논리를 버리고 회색 지대를 보는 능력입니다. 현대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편 아니면 적으로만 세상을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히 SNS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분류하려 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역시 모든 인간을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으로만 재단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는 곧 악인이 됩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그는 적이 됩니다. 이 흑백 논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전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은 적으로 가득 차고 나는 항상 방어해야 하며 분노는 일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 방식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순수한 악의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공격적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상대의 공격적 행동 뒤에 숨은 불안, 낮은 자존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회의 시간에 당신을 몰아붙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미성숙한 사람은 즉각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를 무시해?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했어. 이런 해석은 분노와 원망만 낳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도 위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구나.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저 사람 자신이 너무 힘든 거구나. 이 한 문장의 해석 전환이 불필요한 분노에서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악의는 거의 없습니다. 복잡한 인간을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할 때 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심리 기제를 압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 나름의 생존 방식일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회색 지대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아닌 나의 책임이라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카톡 한 줄로 오해가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마침표 하나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라는 환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머릿속 의도와 감정이 상대에게 텔레파시처럼 전달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도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상대도 당연히 느끼겠지?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투명합니다. 내 얼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이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원망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해를 못해? 이 원망이 쌓이고 쌓여 관계는 파괴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내 감정과 필요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의 몫이 아니라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압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길 기대하는 것은 상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비율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절반은 오해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나는 그때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속상했어. 나는 네가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어.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입니다. 너는 왜 그랬어? 너는 항상 그래. 이런 식의 비난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 이런 식의 나 전달법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오해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먼저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오해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기 전에 내가 제대로 전달했는지부터 되돌아보는 사람. 이게 어른입니다. 소통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먼저 잡는 것. 이것이 감정 성숙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비판을 칭찬으로 듣는 멘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지적에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며 방어벽을 세웁니다. SNS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고 상사의 피드백에도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현대 사회는 자존감을 강조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성공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비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자존감은 비판을 차단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비판을 인격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내 일처리 방식을 지적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들으면 즉각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방어적 반응은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비판을 굴욕이 아닌 성장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지적해도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말에서 어떤 진실을 건질 수 있지로 듣습니다. 설령 상대가 서툴고 미숙하게 비판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일말의 사실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나한테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달라고.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들어도 되지만 나쁜 소식은 빨리 들어야 한다고.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판의 내용과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를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비판했다고 해서 그 비판의 내용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서툴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안의 진실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분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저 사람 말투는 별로지만 지적한 내용은 일리가 있네. 저 사람 감정이 격해 있긴 하지만 내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귀중한 정보를 차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존감에 타격받지 않으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진짜 어른의 기술입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충분히 좋은 삶에 감사하는 여유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완벽한 배우자, 더 성공한 인생. SNS를 열면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것은 착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100%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직장이 연봉은 괜찮은데 야근이 많아. 지금 배우자는 착한데 로맨틱하지 않아. 지금 집은 넓은데 위치가 별로야. 항상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 완벽주의는 만성적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현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공존합니다. 대신 충분히 좋은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이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지금 배우자가 완벽하진 않아도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 지금 삶이 완벽하진 않아도 근본적으로 축복받았다는 것, 답답한 면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좋은 부분에 집중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충분히 어머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이의 모든 욕구를 100% 충족시켜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좋은 어머니,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는 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충분히 좋은 배우자, 충분히 좋은 직장, 충분히 좋은 삶. 기대치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 여유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불행해지는 대신 충분함에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감정 성숙의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연민으로 실수를 용서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이런 멍청한 짓을 했지라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는 항상 이래? 이 자기 비난의 패턴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기 비판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충동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처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만 소진시킵니다. 이 죄책감의 굴레가 진짜 성장을 막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때 나도 내 나름 최선이었어. 그때는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야.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해.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는 다릅니다. 자기 합리화는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은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수십 년간 자기 연민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실제로 더 많이 성장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보다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거를 되돌리려는 무의미한 채찍질 대신 다음 성장을 위한 건설적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되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자기 처벌을 멈추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개선으로 이동합니다. 자기 연민이야말로 성숙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실수를 자기 처벌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몸의 컨디션이 감정의 70%를 결정한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의지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과학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수면 부족, 낮은 혈당, 과도한 스트레스, 이 기본적인 생체 리듬 문제가 감정 폭발의 70%를 결정합니다. 잠을 4시간밖에 못 잔 날, 점심을 거른 날, 연속으로 회의를 5개나 한 날, 이런 날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혈당이 낮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짜증과 불안이 증가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과학적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피곤할 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복일 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잠이 부족할 때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대화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내 뇌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최적의 컨디션에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충분한 휴식, 적절한 음식, 평온한 마음,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중요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항상 조언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으면 배고플 때 대화하지 말라고, 피곤할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컨디션도 고려합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중요한 이야기를 미룹니다. 상대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면 배려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상대가 제대로 들을 수 없겠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 판단을 합니다. 감정 조절은 정신력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안정적입니다. 의지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존중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체화한 사람.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감정 성숙의 6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 모든 강점 뒤에 약점을 수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강점과 약점을 분리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 꼼꼼한데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은 창의적인데 지저분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약점을 제거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오해입니다. 인간의 약점과 강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떼어낼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누군가의 짜증나는 단점이 실은 그의 핵심 강점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꼼꼼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디테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흐림을 놓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지저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독단적입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우유부단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정이 느립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의 양면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강점이 강할수록 약점도 명확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강점만 가진 사람도, 모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약점만 떼어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융통성 없음이 짜증나지만 그 덕분에 저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구나. 저 사람의 지저분함이 불편하지만 그 덕분에 저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전체적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성숙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자신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그 약점이 내 강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내 우유부단함은 내 신중함의 다른 면이고 내 융통성 없음은 내 원칙의 다른 면입니다. 약점을 제거하려 하면 강점도 사라집니다. 대신 약점을 인정하고 관리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고 나다워지려 합니다. 사람을 약점만 분리하여 판단하는 미숙함을 버리고 불완전하지만 전체적인 인간을 포용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7번째 신호입니다. 8번째, 우주적 관점에서 문제와 거리두기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문제에 너무 밀착되어 살아갑니다. SNS는 나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키고 24시간 연결된 세상은 문제에서 벗어날 주지 않습니다. 알림은 계속 울리고 메시지는 쌓이고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상사가 나를 질책했어. 이것이 머릿속을 온통 채웁니다. 친구가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 이것이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연인이 차갑게 대했어. 이것이 모든 생각을 지배합니다. 문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관점이 왜곡되고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자신의 감정 반응이 과거 경험에 의한 왜곡일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이유가 현재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어린 시절 비슷한 상황에서 받은 상처가 지금 반응을 증폭시키고 있을 수 있다. 이 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심리적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이 날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밤하늘을 보며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얼마나 작은지 깨닫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겨우 3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내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이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것은 내 문제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3초 정지와 객관화의 힘이 삶의 불필요한 싸움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첫 감정에 바로 올라타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큰 문제일까?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떨까? 이 질문들이 관점을 바꿔줍니다. 결국 진짜 어른의 기준이란 상대의 비판조차 칭찬처럼 들리게 만드는 여유와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문제에 밀착되지 않고 문제를 조망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완성입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첫 감정에 바로 올라타지 않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 성숙의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8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3개 미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연습해 보십시오. 감정 성숙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과정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문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연습을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